9월 26일 금요일 이수투자인사이트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어제 개파락으로 시작했다가 살짝 올라온 모습이고,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나온 뭐 실업수당 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러한 지표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가능성에 대한 확률을 좀 낮췄기 때문에 증시가 약세로 갔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걱정을 할 만한 뭐 추세 변화라든지 그런 거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런 건 없어 보이고, 그냥 뭐 잠시 약세에 대한 부분이다, 약세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셧다운은 뭐 풀리는 상황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냥 아마 셧다운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주말에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장마감 포인트에 글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셧다운 자체가 뭐 증시의 추세로 확 바꿀 만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셧다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에 악재에 대한 반영으로 증시가 좀 약세에 대한 부분이 트럼프 1기 시절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도 이런 셧다운이 한 30며칠 있었는데, 셧다운이 시작되고 나서는 뭐 그냥 증시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 셧다운 되기 전에 증시가 약세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영향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 파월의 발언, 뭐 이러한 부분들 각각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증시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짝 약세의 모습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그 전에 셧다운 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엄청나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지금 비중에서 현금 비중 살짝 올리는 뭐 그런 대응으로 간다고 하면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셧다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전에도 증시에 약세가 있었다, 뭐 그래서 아마 비슷한 느낌인 것 같다, 뭐 이 정도 우리가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뭐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일 정도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급격한 조정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엄청 걱정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더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증시에 재미없으면 이어가겠지만 어차피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 셧다운 관련된 예정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도 상승 추세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서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나쁜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급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추세를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휴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거래일이 이제 한 5거래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의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중심으로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까지의 조정에서 돌려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다음을 위한 조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조정을 대비해서 조정과 관련된 하나의 경우의 수의 전략들을 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을 해야 될 건 딱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건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관세. 트럼프는 이제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대미 투자금을 하는 것에 대한 선부를 계속 얘기했고, 그거에 관련된 인터뷰도 했고요. 미국 상무부 장관도 이것에 관련돼서 이제 선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소폭을 증액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를 선불로 하려면은 통화 스와프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미국이 거절을 한번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선불로 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지금 이거에 비해 살짝 높은 상황이라서, 이거를 줘버리게 되면 달러 보유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줘버리게 되면은 일본과 다르게 이제 국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선불로 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 25%의 관세가 주어질 가능성이 점점 확률이 올라가겠죠. 지금도 25%로 가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좋지 않은 거고, 다만 다른 나라 뭐 스위스, 인도 같은 우리나라보다 더 지금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나라들도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이건 우리가 배경지식으로 25%에 관련된 관세가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더 무언가의 악재로 발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B2 관련해서 신용잔고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상 최고치인데, 역대 최고인데, 근데 좀 특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랑 똑같은 뉴스가 뭐 한 번 더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들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인버스의 대부분이 이제 가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증시 불장을 주도하는 외국인 주식 보유액들이 지금은 30%가 넘어섰다라는 거, 거의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또 사상 최고치 또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은 또 증시
증시가 현재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가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에 대해서 추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신용잔고가 보통 올라가면 증시가 조용한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한번 우리가 확인을 자주 해볼 필요는 있겠고, 근데 다만 하락에 베팅한다라고 하는 거는 신용잔고가 다른 데에 쓰인다는 거겠죠. 예전에는 뭐 일부 종목들에 많이 가 있었는데 지금 지수 하락에 가 있다라는 점, 아직 그래도 상승이나 아니면 지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계속해서 여기 역시 추적을 해보고, 신용잔고가 좀 어느 정도 위험 수위로 올라올 때는 우리가 비중을 확 낮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최고치긴 한데 위험 신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또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이제 네이버랑 업비트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그 중에 일부가 뭐 상한가도 가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뭐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은 네이버 이제 자회사 중에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네이버페이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근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이걸 통해서 두나무의 지분을 사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제 네이버 쪽, 네이버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개 상한가 갖고 장 끝나고 나서 NXT에서 이제 NHN KCP라고 이제 결제 쪽 관련주죠. 이쪽 관련주들도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이게 이어질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쪽에서 공시를 내놨을 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 이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 근데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는 이거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하고 있고 1개월 내에 재공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테마들 중에 스테이블 코인, STO 이쪽이 있죠. 근데 그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두나무랑 같이 협약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규모가 커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인 거고, 원래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강했던 테마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움직임도 나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이버와 업비트의 이슈가 적용이 되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그럼 여기가 과연 연속성이 있는가를 이제 앞으로 봐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고, 어제 당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까지 순환매로서의 순환을 하는 이제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일 전략으로 한번 보는 거고, 당일로 오늘 이제 전략을 봤을 때 뭐 별 반응 없으면 그냥 잘라버리고 다음 주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넘어간다라는 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이 이슈는 다시 나올 때까지 일단 냅둬 보는 거고, 만약에 오늘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순환의 가능성을 보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갖고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로 순환을 할 가능성을 한번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 새롭고 신선한 이슈가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날 오후장에 강했던 테마가 간혹 가다가 이런 조용한 시장에서 다음날 순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일 전략으로 한번 여기 전체를 한번 관심 종목에 올려두고 순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 기사 이후에는 시진핑 참석 확정이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진 않은데, 어제 총리가 트럼프랑 시진핑에 대한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됐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사들 보면은 참석 확정이라는 내용은 없지만 뭐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시진핑이 참석한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뭐 그전에 에이펙 관련된 그런 인사이트들도 우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장 마지막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 삐아라는 종목이 있는데 테마성 종목이라고 제가 분류해 놓은 게 있죠. 삐아가 어제 NXT 막판에 8시 다가가서 갑자기 움직임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이 시진핑 방안 관련해서 재료로서 슬슬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 또는 무비자가 곧 다음 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관련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여러 재료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스윙 속의 트레이딩, 올라가면은 매도하고 내려오면 매수한다는 전략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투트랙으로 가죠.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잡고 뭐 이거를 모아가다가 익절 구간 나오면 익절하고, 내려오면은 좀 봐서 일주일 기간 참으면 그냥 손절하고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단기 전략도 가고, 그 다음에 스윙 전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은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도 마찬가지죠. 엔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나왔다기보다는 어제 키이스트가 어제 10몇 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고요. 나머지들도 만약에 시진핑 방안에 맞춰서 이제 한 달 뒤를 보는 그런 스윙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 그대로 전 동의를 합니다. 어제 의외는 의류 쪽이 나왔는데 의류 쪽 같은 경우는 얘네들보다 좀 약간 마이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어저께 갑자기 올랐죠. 뭐 다른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기는 어제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한번 어떤 분위기가 흐르는지를 관망을 일단 할 거고요. 오늘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 역시 여기 테마로 포함을 해서 우리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엔터 중심으로 보고요. 단기와 그 다음에 스윙으로 나눠서 보는 전략 그대로 똑같습니다.